저는 지금 현재 이즈 PMP에서 컨벤션 사업 부문의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예전 실무 기획 때부터 저는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제 거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된 이즈 PMP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좀 관리자적인 측면까지 좀 보면서 좀 폭넓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치부터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기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제 계획만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실행까지 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PCO라는 직업은 결국은 기획도 되게 중요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거기에서의 어떤 대응력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고요. 현장에 가봐야 거기에서의 분위기,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경험들이 쌓인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때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행사에 유사한 행사 또는 내가 하는 행사와 완전 다르지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장들을 많이 가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이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 회의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고, 참가자 지원, 참가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장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보안, 안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PM이라는 분이 전체 영역을 관리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PM이나 이제 저희 밑에 있는 실무자들 중에 PM들은 그 전체를 일단은 다 알아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파트별 책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파트 책임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과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잡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깊이의 이해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사의 성공이 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행사가 상당히 많고 많은 분야들도 있지만 이제 상당히 여러 번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행사가 다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 주최 측에도 별로 의미가 없고, 또 진행을 하는 저희한테도 항상 같은 행사만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그래서 이 행사만의 특별한 어떤 포인트들을 개발해내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였고, 그런 의미로 이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분들을 설득해내는 게 PT거든요. 내 지지자가 되게 만들게 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엔딩 멘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행사장에 들어가 보시면 콘솔이라는 조정실 안에 상당히 많은, 최소 작게는 10명에서 20-3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콘솔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조명, 영상, 음향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군들, 다양한 시스템을 다루시는 그런 분들이랑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개회식이나 이런 행사만 보더라도 이제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좀 협업들이 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VR 공연을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구성을 했는데 워낙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른 행사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 행사를 여기서 해야 되나 하는 주최 측에서는 불안감이 있고, 또 이제 저희 측면에서는 또 VIP들이 오시니까 상당히 잘 보여야 되는,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VR 공연이라는 게 막 기획된 공연이 아니라 있는 공연을 올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컨텐츠들을 잘 편집을 하고 메시지를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서다가 나중에는 좀 더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넣고 싶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조율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공연하는 팀 사무실까지 모시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그거에서 가편집을 만들어서 또 가서 주최 측
그 과장님께 또 따로 보고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서 공연을 진행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신선하게 새롭게 와닿는 공연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외국인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속된 말로 참가자가 만족하면 다 좋은 행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좋게 좀 성공적인 행사로 좀 마무리됐던 경험이 있긴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유엔의 공식 언어이기도 한 이제 스페인어가 사실은 제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나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그 영어 또는 불어, 스페인어 이렇게 자료집 같은 것들을 또 동시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용어가 들어갔는지 뭐 이렇게 감수까지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제목과 이 제목이 매칭되는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는 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언어로 스페인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당히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배우기가.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국제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영어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회화를 능통하게 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기획 업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보면 어떤 연구 문헌이 됐든 영어로 된 어떤 기사가 됐든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빨리 읽고 독해내는 능력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다. 영어 뉴스 같은 것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래 저희가 국제회의를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더 많이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식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뭐 코로나 상황 이후로 행사의 개최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게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행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방식의 변화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의 축소라는 것들이 또 제일 크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를 했던 방향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에 하나의 어떤 실체적인 결과물로 저희가 화상회의실을 저희 회사에 따로 만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1차적인 실천 노력이고요.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소통해야 되는 방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일단 온라인으로 불러들이는 모이게 하는 부분들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사무실에서 잠깐 참여하거나 집에서 잠깐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유인하는 어떤 유인책이 없다고 하면 금방 이탈해버리는 그런 온라인상에 이탈해버리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낫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측면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많다 적다 이런 생각은 제가 사실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고 만약에 이제 뭐 적절한 연봉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연봉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뭐가 먼저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연봉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뭐 이제 좀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자기 업무 강도를 좀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좀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주최 측에서 이제 지금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선순환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뭐 이제 좀 뛰어들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음들이 좀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좀 단단하게 유지시키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깊이 있게 해보시고 이 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야 뭐 아주 예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멋있어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나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3년 뒤에는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을까라는 플랜을 좀 세우고 이 일에 뛰어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자기 시간을 제대로 할애를 못하는 어떤 상황들도 생기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행사 날짜가 주말에 잡힌다든지 또는 행사 기간이 뭐 연휴에 잡힌다든지 그건 뭐 자기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거기에서의 가치가 없으면 사실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가치나 자기의 어떤 만족감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에게 충분히 이 일로서 이제 그게 다 극복이 될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는가라고 깊이 있게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